그렇다면 도용남 아저씨! 씨는 무죄 씨에게 어떻게 무죄 아저씨! 누명을 씌운 걸까? 신분증 보이시죠?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. 성함이랑 주민번호. 나무제 나무제 791128. 791128 879426. 범죄를 저지른 후 발각되면 무죄 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말한 건데요. 심지어 두 사람의 지문이 비슷해 조금 더 쉽게 무죄의 신분증을 악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외모도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나 보네요. 방금 그거 지갑 빼려고 한 거 아니에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닌데요? 이렇게 무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도용남. 당신 때문에 난 꿈도 포기했다고. 네가 훔쳐간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? 뭐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. 예? 죄송하다 그게 해결이 돼? 진짜. 인생을 도둑맞은 한 남자. 빼앗긴 제가 그의 인생을 이겼잖아요. 과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? 네, 영상을 봤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참 많이 드는데 일단 명의를 도용한 거였습니다. 과거에요. 근데 진짜 이런 경우 너무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. 네, 이 남성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이 남성이 정말 신기한 게 30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30년이요? 적발이 되면 예. 그 다른 남성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다고 합니다. 되게 대단히 놀라운 게 뭐냐면 네. 이 남성이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재판까지 받고 교도소 복역까지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피해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갑자기 불신 검문을 당하기도 하고 네. 그리고 또 졸지에 전과자로 낙인까지 찍혔다고 합니다. 근데 진짜 정말 황당한 게 아니 정말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아무리 그게 명의 도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 신원 조회라든지 지문 조회를 하잖아요. 근데 지문이 어떻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지 너무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네, 신원조회를 할 때는 그 지문과 그리고 또 등록되어 있는 각 지문에는 지문 번호가 등록이 돼 있어요. 네. 이것을 대조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구분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한 30년, 20년 전이니까 네. 육안으로 구분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떨어졌겠죠. 그렇군요. 근데 진짜요? 범인은 잡혔어도 피해자의 인생은 많은 억울한 그러니까.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대체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? 그래서 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두 번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 소송에서는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요. 그런데 또 대단한 게 이 판결이 나고 나서도 또 계속 이렇게 도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남성이 참다 못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는 1억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1억 원 중에 7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이 그래요? 내려졌다고 하네요. 네, 저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진짜요? 그런데 결국 분실한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돼서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만약에 신분증을 분실했다 하면 꼭 분실 신고하시고요.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를 신청을 하면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